네, 안녕하세요. 경주 국립박물관의 신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 국립박물관. 우리가 여러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특히 신라의 고도인 경주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라 연표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모든 국립박물관에는 연표가 나오겠죠. 신라를 중심으로 한 연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표에 역사 왜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연표를 보시면 구석기 70만 년, 그 다음에 8천년, 1000년, 청동기 문화 보급을 1000년이라고 했어요. 교과서하고도 맞지 않고 굉장히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죠. 철기 문화 보급도 400년으로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라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신라의 역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신라의 건국이라고 해서 BCE 기원전 57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중간에 내무랑 즉위가 나오게 되죠. 그 앞에 보면 101년에 월성 축조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나제 동맹, 500년 지증왕 즉위, 510년, 530년 이렇게 해서 역사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신라의 건국 있죠. 건국에서 내무랑 즉위가 356년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가 약 300년이 됩니다. 자, 3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뒤를 보시면요. 250년의 역사예요. 지금 보이는 부분까지가 250년인데 어떻습니까? 300년보다 250년이 훨씬 더 길죠. 한 3배 이상 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더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보시면 이 역사 연대표를 보시면은 자, 파란 부분이 신라의 건국 부분에서 내무랑즉위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의 한 300년의 역사입니다. 이 300년의 역사를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그 안에 월성축조 요거 하나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무랑즉위까지를 300년으로 설정을 했고 300년이죠. 그 연대와 더불어서 자, 665년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또 300년이 됩니다. 300년과 300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300년은 거의 듣보잡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300년에서 역사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에는 무슨 역사적 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식민사학자들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있는데 초기 기록을 불신한다. 초기 기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다 소키치와 오타료, 이만이시 류 등에 의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다 소키치의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라는 명백한 사건. 이게 임나일본부설이죠. 그래서 바로 신공항우가 한반도 남부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이런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상대에 보이는 앞부분에 보이는 그런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1919년에. 그리고 나서 지금 100년이 지나도록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69년조라고 얘기하는 일본서기 49년, 신공항원 49년이죠. 249년을 369년으로 120년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엔 뭐냐면 신공항우가 한반도 남부의 지역을 갖다가 공략을 했다. 칠국을 정벌을 했다. 이 내용이 나오질 않는다.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이 369년 이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는요. 외인, 외병, 외국, 외왕이 신라를 침범 습격하는 내용들이 삼국사기에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369년 이전의 그런 기록들입니다. 쭉 보시면 외인이 어떤 해변에 출몰하고 동쪽 변경을 노략질하고 외인과 싸워서 외선을 화공술로 불태우고 외인이 한 우로를 살해했다. 이런 등등의
각각의 사건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공항우가 49년, 369년에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침공하고 가야를 공격했다면 그 기록을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없으니 그럼 없으면은 일본 서기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거는 일본 열도에서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서기가 맞고 삼국사기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학자인지 마에마 쿄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박석김 새 성씨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하운주 새 나라가 계승되는 것을 보고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료에 신라 국왕이 일본 사료에 나오지 않으면 가짜다. 일본 사람이 너를 못 봤다고 했으니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박석김 세씨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가게 되죠. 결국 신라는 17대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시류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초기 1대에서 22대까지가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이마스 야스카주도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22대까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경우도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는 진성 여왕까지의 28대 제왕 중 역사상의 인물로 인정되는 최초의 왕은 내무랑이다. 그 이전의 제왕은 모두 공상의 인물이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일제 관변사학들의 공통된 견해로서 뭐냐면은 내무랑 이전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왜 내무랑을 배우냐 이거죠. 김씨의 세습을 왜 배우냐 이거죠. 그리고 그 이전을 왜 배우지 않느냐. 답이 나왔습니다. 일제 관변사학자,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서 우리는 내무랑 잘 기억하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왕이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뭐냐면은 신라 초기 역사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말 못하겠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는 신라는 없었다.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의 삐라로 본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신라의 왕실의 계보를 보면 56명의 이제 왕이 있다. 근데 1세 혁거세 남해 유리 탈해 파사 지마 일성 아달라 버류 나해 조분 첨해 미추 유래 기림 흘해 그 다음이 이제 내무랑이잖아요. 17대가 내무랑인데 이 내무랑이 되기 전까지 또는 아까 보셨던 그 일제 관변학자들은 22대 지증왕이 될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라의 건국 시조는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죠.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박씨와 석씨가 왕을 교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김씨가 세습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 뒤에도 박씨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그 역사, 천년의 역사는 무엇이냐? 박석김 씨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라 삼성의 시조, 박혁거세, 그리고 석씨는 석탈해, 그리고 이제 김씨는 김할지. 이렇게 탄생한 이래의 후손이 지금까지 번창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박혁거세 박씨라서 앞에다가 박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혁거세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지마왕, 일성왕, 아달라 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석탈의 왕이 이제 4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9대 석씨 벌휴왕, 그 다음에 10대 내해왕, 11대 조분왕, 그 다음에 첨해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김씨가 들어가는 게 13대의 김미추왕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박씨와 석씨의 어떤 왕 계보를 부정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내무랑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내무랑부터라고 한다면 박씨와 석씨의 신라 건국의 역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다. 그 부정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혁거세 하면은 아래서 나지 않았느냐, 그것이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근우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은 신하다. 신하죠. 주몽도 유화가 햇빛에 감응되어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족보에 싣고 싶겠죠. 문중에 생각하고 그 기록이 신하다라고 논문을 써야 되면 종친이 뭐라고 하더라도 소신을 내세워서 뭡니까? 아, 주몽 신하니까 주몽은 허구의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누가 생각해도 일반인이 누가 얘기해도 주몽이 신하다. 뭐 알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몽이 없느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는 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주환 선생님은 위험한 역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고대의 역사는 신화적, 설화적 내용으로 전해오고 있다. 신화와 설화가 고대의 역사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이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 설화적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임재희 교수님은요.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다. 초과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화와 역사는 허구와 과학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가는 것이다. 신화와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이며 역사를 근거 없이 서술한 역사는 신화이다. 따라서 둘은 상호 주관성 속에서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난생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태국도 또 타이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도 있습니다. 자, 임재 교수님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 실증론은 고조선 사료를 신화로 간주하여 역사에서 배제해버림으로써 해석학적 의사소통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리는 방법적인 유화론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신화죠. 신화니까 이거는 허구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방법적인 유화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유화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거죠. 방법적인 유화론은 모든 민족의 고대사 서술이 신화로 이루어진다는 역사학의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게 된다. 실증사학의 유화론으로 건국 신화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고대사의 지평을 가두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났다? 그렇지만 몇 년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신화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화나 이런 어떤 사화,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 전설들 이런 것들을 다 빼놓은 것은 누구냐? 바로 일제예요. 일제가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 역사를 만드는 사료집을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의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라고 하는 사업개요. 이 사업개요를 왜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확 줄이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국을 했던 건국조들을 전부 다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사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는 그 부분의 역사도 실존의 역사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씨왕이 10명이 있었고 석씨왕이 8명이 있고 김씨왕이 38명, 뒤에 56명의 왕이 있는 총 영년 992년, 약 1000년의 장구한 신라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전부 엄연히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건국자로서 바로 박혁거세께서 있었다. 신라의 시조왕이자 모든 박씨의 뿌리가 되는 분이 바로 박혁거세인데 이 박혁거세 경주에 가면은 그 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의 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박물관을 가면 허구시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어떤 우리 역사계의 어떤 비극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대로 들어가면 석탈해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박혁거세의 아들인 남해왕의 사이가 되어서 등극을 하는 그 등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석탈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탈해가 있었고요. 뭐 13대로 가면 또 핵심 인물 중에서 미추왕이 있습니다. 최초의 김씨왕이고 김할지의 7세 손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내무랑 이전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짜여진 프레임, 일제 식민사학의 그 프레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물관의 역사 연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추왕 시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도 화상이 미추왕 2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라의 불교 정착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신화입니까? 이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신라 왕실의 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명의 왕이 있었는데 바로 혁거세로부터 해서 내무랑 이전에 16명의 왕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학계에서는 부정당하고 있고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어서도 역사 연대표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이전은 굉장히 적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 국립박물관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 연대표를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내무랑 이전에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기입하는 역사 연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국에 건국조가 없는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신라를 다루는 국립박물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 왜 건국조를 전부 다 부정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주 국립박물관은 신라의 천년사를 온전히 기록하라, 제대로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연대표에서 300년까지는 내무랑 이전까지는 요만큼, 그리고 그거의 5배 이상 되는 것이 또 3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다. 이거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원해야 우리 역사가 풍성해지고 어느 케이팝 스타가 얘기한 것처럼 짧은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짧고 재미없고 이건 뭐냐면 단절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지 않은 우리의 신라 천년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